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이번 태풍 오마이스의 폭우로 태화시장이 다시 침수된 원인은 5년 전 태풍 차바 때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차바 이후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견디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태화시장. 5년 만에 태풍 차바의 악몽이 재현됐습니다. 반복된 침수 피해에 상인들은 속이 탑니다. 새로 싹하고 대출금도 아직 지금 갖고 있는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살겠습니까? 예? 비 올 때마다 이렇게 공사를 해요. 예? 한두 푼 듭니까? 이게 한두 푼.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은 태풍 차바 당시 침수 원인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고지대인 혁신도시가 도시화되며 빗물을 흡수하지 못했고 그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려 저지대인 태화시장으로 모여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있던 배수시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시설은 허용 용량을 초과해 역류했고 온갖 부유물이 근처에 있던 우수관로를 막았습니다. 10분, 20분 그 순간 억수로 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용량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죠. 문제는 이번에 내린 비가 태풍 차바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 점입니다. 2016년 시간당 139mm의 기록적인 폭우와는 다르게 올해는 시간당 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결국 현재 배수시설로는 이 정도의 비에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셈이지만 배수시설 신설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태화시장에 흘러든 물을 퍼낼 배수 펌프장은 사업을 추진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흙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려 했던 배수터널 공사도 시작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보상 등의 문제로 소송에 걸리면서 공사 시작이 늦어진 탓인데 내년 말은 돼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남겼던 그날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울산과 부산, 경남이 오는 2040년까지 인구는 1,0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은 491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울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현재 800만 명인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280조 원인 지역 내 총생산도 491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울경 지역 인구는 부산이 343만 2천 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340만 7천 명, 울산이 115만 4천 명이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울산이 6,53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3,369만 원, 부산 2,740만 원 순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울산의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8월 울산 지역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상회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8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학습 효과로 휴가철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소비 지출도 생각보다 위축 정도가 덜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후키 울산교육감이 2학기 개학 기간을 맞아 전면 등교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학부모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노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며 어렵게 시작한 등교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 충분한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공석인 회장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출마자들의 윤곽은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했던 김석기 전 보디빌딩 회장이 가장 먼저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당선이 무효된 이진용 전 회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체육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 초대민선 체육회장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19일. 지난해 1월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김석기 씨가 제기한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겁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19일 이후 자체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시체육회 임원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출마 표명서를 제출해야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울산시 체육회 윤광일 부회장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시 출마하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원이 아닌 경우 재선거일 10일 전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 김석기 전 울산시 보디빌딩 회장이 가장 먼저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 자신이 생활체육인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게 지금 우리 울산시 체육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 딴에는 누구보다도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무효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이진용 전 회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체육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지켜보는 많은 지역 체육인들은 시체육회장 선거가 감정싸움으로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치러져 내년 울산 전국체전도 성공적인 축제의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장 거리로 인해서 재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 일정을 잘 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울산시 체육회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박소훈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울산시 체육회 회장 재선거는 오는 10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수소자동차 부품기술지원센터와 수소건설산업기계 기술지원센터 구축, 그리고 북구 효문사거리에서 이화산단까지 13km의 수소 배관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1,76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주력 산업에 수소를 활용해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수소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3년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차의 골든타임인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4.5%포인트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골든타임은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7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8년 70.3%에서 2019년 70.8%, 지난해 74.8%로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 도입과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 덕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난으로 매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여객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신도여객이 잦은 임의 결행과 차량 정비 불량 등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울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신도여객의 사업 면허를 취소해 버스 조합이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공개 입찰 등을 통해 투명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를 준비 중인 진보당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출연했습니다.
네, 진보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거두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으로도 만들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주민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 진보당 김종원 전 국회의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어떻게 지냈는지 그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예. 총선에서 낙선하시고 일단 먹고 예. 살아야 되니까 예. 동네에다가 카페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아,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아유,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면 예. 사실상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네.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 다들 또 예. 임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카페를 이제 우연히 이제 얻어서 하게 됐는데 예. 아, 그게 뭐 구청장님께서 왜 거기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예. 회방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광고는 많이 해주셔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아. 예, 광고비는 별도로 드려야 되나 역시 고민을 하고 좋게 있습니다. 생각하시네요. 지금 조용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상권이 어려워서 장사가 잘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뭐 큰 돈은 안 되고 예, 주민들과 예.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올라서 묻는 질문은 아닌데 요즘 무슨 일하고 지내셨어요? 동구가 여전히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 일선에서 제가 빗겨 있기는 하지만은 그 예.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를 하나 냈어요. 동구 주민들 소통하기도 하고 동구 주민들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동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으로 네. 연구소 일을 같이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동구에 머물고 계셨죠? 예, 동구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장사하는 분들 다 어렵지만 동구가 많이 어렵다는 거 시민들이 다 압니다. 예. 상황이 형편없죠? 아, 정말요. 한 집 건 한 집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렵고요. 예. 또 동구가 인구가 20만 동구 주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5만을 겨우 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떠나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서 또 수준은 잘 된다고 하는데 임금은 줄어들고 있고 예. 사람들은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에서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 동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었을 건가 예. 이런 과제가 많은 이제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의 20만 인구 중에서 5만 떠나고 15만 남았는데 예, 지지자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떠났습니까? 뭐 누구나 다 지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동구 살리기 주민대위 예. 조직위원장 이런 이제 새로운 직함을 가지셨는데 예. 무슨 일하는 단체인가요? 저희들은 이제 동구가 어렵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네. 대안을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네.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많이 했어요. 한 1,500명 가까이 예.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 정책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순위를 정해보기도 하고요. 예.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동구에 있는 여러 주민단체들, 장애인단체들, 환경단체, 또 복지 관련 단체 다 찾아다니면서 같이 동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고 예. 또 동구에 있는 동구를 걱정하시는 많은 명망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예. 이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요. 예.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대를 가지고 주민회의도 개최했고 주민투표도 해가지고 예.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동구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서 예. 필요한 것은 울산시 또 교육청, 동구청 제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예. 이 일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민들의 요구안을 받아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예. 어떤 요구들이 주로 많던가요? 주로 이제 동구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또 현대 중공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실상 다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동안에 사회 문화 복지 영역에서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거의 하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각종 어떤 복지 시설을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동구가 사회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동부회관이나 서부회관이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연포산 터널은 여전히 무료화. 동구로 오고 가는 데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예. 있다.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다 하려면 무료화해야 된다. 예.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특히 하나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일하는 작업복을
공공에서 세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직영이나 또 하청에서 일하는 또 소속이 된 사람들은 하는데 물량팀들은 이런 사람들 해주지 않거든요. 그것이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해 물질이 있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세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것을 공공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도 나오기도 하고 좋은데요. 다양한 요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청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요구안들이 나오면 상황 판단이 빨리 되죠.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다. 방법은 이거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의미는 주민자치라는 영역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구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요구안이 나오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맛을 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8월 저희들이 이제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들에게 투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구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 압축을 해서 7개를 압축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2만 명이 최소한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투표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요구를 가지고 각 기관들 해당되는 기관 울산시청 동구청, 울산교육청에 전달을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남은 15만 주민들이 다 투표하는 건 아닐 테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투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거리에서 하기도 하고 각 아파트에서 하기도 하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모으는 이게 뭐 대단히 형식을 잘 갖춰서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론 수렴을 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투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 얘기 안 하면 오늘 대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진보당으로 무조건 출마하시는 거죠? 정치는 뭐 이렇게 확답은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방 정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진보 정당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권력에서부터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뭔가 시민들께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한 30초 드릴게요. 우선 시민 여러분 모두가 만나면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치와 행정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 행정보다는 그 삶을 돌보는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시민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힘내시고 또 용기 잃지 마시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진보당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민참여 자원순환 캠페인 와플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와플 챌린지는 와 이게 플라스틱이가를 줄임말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어촌마을을 활성화하는 자원 선순환 캠페인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플라스틱을 주우며 달리는 모두 함께 줍깅은 사전 신청 100팀에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줍깅 키트를 제공하고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가정에서 모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모으는 모두 함께 모아보깅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209억 원이 증액된 4,624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구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동구청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기존에 7명이던 안전요원을 9월까지 14명으로 늘려 체온 측정과 거리 두기, 안심콜 운영 등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지난달 15일에 개통된 이후 이미 3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들의 치과 의료 지원을 위한 울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개소했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구강진료실과 전신마취 수술실, 회복실 등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10에서 50%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